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은 동력 전달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력 전달 효율이 뭐냐?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이제 휠을 굴리는 데까지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이게 크랭크암에 전달이 되고요. 크랭크가 돌아가면서 체인링도 돌아가고 이제 중심축인 바텀 브라켓, 크랭크 쪽도 같이 돌아가겠죠. 이게 체인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게 스프라켓까지 전달이 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를 동력 전달 효율로 취급을 해요. 이게 휠로 넘어가면 구름정으로 취급을 하고요. 이제 각 파츠별로 손실되는 마찰 에너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동력 전달 효율 또는 동력 전달에서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비싼 거 신형 사면 좋나 혹은 105보다 듀라가 좋나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뭐 거의 차이 없어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10단 구동계 이상의 로드 자전거 구동계라면 대부분 96에서 98% 동력 전달 효율을 갖고요. 저가형 뭐 한 7단 SIS 짜리도 보통 94%가 넘어가는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동계가 싸고 비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동계만 놓고 보면 동력 전달의 성능 면에서는 뚜렷하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속이 부드럽냐, 사용 가능한 스프라켓 개수가 많은가, 혹은 가볍냐, 내구성이 좋냐, 뭐 그런 거 차이를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내장 기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나 그 사이클 구동계보다는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따릉이 같은 걸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거움 말고도 뭔가 밟아도 잘 안 나가는 그런 느낌은 이 동력 전달 효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파츠별로 손실 범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체인이 일단 범위가 크고 가변성도 크죠. 그리고 일단 3% 가까이 기본적으로 잃는다고 되어 있어요. 페달은 0.1%도 안 되고요. 크랭크 쪽 허브 같은 경우는 0.2에서 0.25%, 그리고 플리의 베어링에 따라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바텀 브라켓이나 페달 베어링에서는 힘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베어링의 효율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베어링이라는 게 효과를 보려면 플리 쪽에서 효율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동력 전달 효율 이꼴 체인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고요. 체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체인이라도 일단 새 것만 놓고 본다면 성능 차이는 굉장히 좀 미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속감이나 내구성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중요한 건 이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일이 좀 씻겨 나가거나 말라붙었다고 하면 1% 정도 전력 손실이 더 되고요. 뭐 체인이 너무 낡아서 길어지면 또 1% 손실이 또 되고요. 그래서 체인을 잘 관리하고 교체해주는 게 동력 전달 효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어 선택도 좀 중요해요. 이제 보통은 큰 체인링이나 스프라켓일수록 마찰 손실이 줄어들어요. 이게 체인 플레이트 간에 이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발름 느낌 자체도 아우터 쪽에 놓는 게 느낌이 좋죠. 소음도 확실히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우터에 그냥 놓고 28T, 뭐 32T까지 올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체인이 옆으로 틀어지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돼도 마찰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도 거의 뭐 심하면 2%까지 마찰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잘못된 기어비를 자꾸 쓰다 보면 체인의 변형도 심해져가지고 체인 이탈도 발생하고 수명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 화면처럼 체인이 일자가 되는 기어비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탈 때는 이 윤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변수가 워낙 많은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페달링을 해도 이게 그냥 부드러운 느낌인지 빡빡한지 뭐 이 차이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체감상으로는요. 그런데 기록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감에 의존하지 말고 좀 자주 체인을 닫고 윤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좋은 윤활 방법이 뭘까요? 네, 뭐 건식, 습식 뭐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파라핀 왁스라고 있어요. 네, 뭐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네, 그 양초 맞아요. 양초고요. 그 파라핀 왁스 자전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이걸 은근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팅을 해서. 이제 번거로워서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뒤에 그래프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라핀 왁스에 대한 뭐 효과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는 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변해요. 이제 와트에 따라서 체인의 장력이 변하게 될 거고요. 힘을 세게 주면 체인링이 팽팽해지면서 체인의 플레이트 간의 맞물림도 줄어들고 마찰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100와트 이하로 밟을 때보다 500와트 이렇게 밟아버리면 뭐 2% 이상도 동력 전달 효율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런 실험들은 거의 250와트 평균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손실률 같은 것도 일관성이 조금 없는데 그 와트 차이에 따라서 그런 손실률 차이도 좀 다르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동력 전달 효율의 로스를 이제 손실률을 세금이라고 하면 이게 파워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도 발생을 하고요. 파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거죠. 예. 참 불공평하고 그런 시장 논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라믹 베어링이랑 빅플리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사든지 말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보다는 그냥 체인을 바꾸는 게 저라면 체인을 바꿔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실 뭐 동력 전달 효율이니 뭐니 보통 뭐 97%, 96%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 네. 그냥 체인 청소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